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버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버는 방법, 이게 지금 제가 부동산 개발 현업으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냐.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크게는 두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내 돈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큰 돈이 있어야만 내가 이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부동산 개발을 아시는 분, 또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내 돈 없이도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돈으로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내 돈으로 내가 땅을 사서 내가 개발하는 방식.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지금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디벨로퍼, 개발업자한테 내가 투자를 할게. 그러면서 내가 이 투자한 만큼 배당을 해줘. 그러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최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 되나요? 간접 경험이?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그 디벨로퍼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자기가 이제 하는 족족 모든 히스토리를 다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이러면 본인이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내 투자만 하고 배당만 받으셔라. 그리고 처음과 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믿고 그냥 기다려라. 이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투자만 하고 신경을 안 쓰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성향이 맞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꼬치꼬치 따지면서 상황별로 보고를 받고 싶어 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할 겸. 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그 사업이 진행하는 것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왕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갖고 있는 각종 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좋죠. 이제 나도 이제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면 미래에 내가 또 시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츠나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배당이 되게 낮아요. 한 10% 전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가장 덜하죠.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스케줄이나 또는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그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전달받기는 참 만만치 않아요. 왜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고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시행사나 이런 곳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자기 간접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제 제가 내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PM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PM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개발 사업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해서 시행사 대신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PM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 처음부터, 그러니까 땅 작업부터,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끝나서 준공과 이제 정상까지 하는 이제 시행 대행 PM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내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 그리고 이제 뭐 사업 관리 PM이라고 그 아래 단계죠.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에 할 수 있는 PM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사업성 검토, 그리고 인허가 선정하고 인허가, 그리고 토지 매수와 매각. 이거는 이제 토지 매수 매각은 중개 PM이죠. 중개 PM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 근데 이게 건물주든 땅주야. 근데 이거 개발하면 괜찮겠는데? 그러면 나 같은 디벨로퍼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사업성 검토를 해. 괜찮네? 그럼 내가 이 땅 살 테니까 토지주 소개 좀 시켜줘. 수수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수료가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PM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맥을 한번 훑어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인맥. 때로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끼리 직장인이라 그러면 5천만 원씩 몇 명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제 내 지인분이 좋은 땅을 갖고 있어서 이게 매각 처분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으신 분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겠죠. 나도 한번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 PM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PM을 몰라도 돼. 나는 몰라도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면 돼요. 그럼 그 전문가가 PM을 하겠죠. 그러면 가운데에 끼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PM 수수료 나눠서 갖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 20억 원으로 투자금이 좀 큰 사례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좀 1,000만 원대라든지 조금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 자산시 딱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 자기 지인들에 대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이야기지만 아줌마 부대 10명을 모아서 인당 1억씩 모았어요. 그래서 10억을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10억을 가지고 뭐 꽤 한 100억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개인에서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모아서 뭐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이런 식으로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정직한 디벨로퍼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크루를 만나면 이제 그 사업이나 이런 사업성이나 분양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도 쓰고 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건설사나 금융기관은 어떻게 세팅이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큰 에버리지를 이용한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특히 가장 중요한 책임 투자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에 대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한 수준에 대한 스터디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인스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면 제 책에 또 이메일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뭐 메일로나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메신저를 주면 또 성심성의껏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 우리 김성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